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란 기자입니다. 판문점의 남북 정상의 동선을 안내하는 붉은 카펫이 깔렸습니다. 손을 맞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나든 남북 정상은 나란히 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 집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회담장에서도 두 정상은 입을 모아 판문점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이제 한 200m를 걸어왔습니다. 판문점은 원래 유엔과 북측이 정전을 위한 대화 창구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했고 전쟁 직전까지 치달은 분위기 속 남북을 가르는 폭 50cm, 높이 5cm의 군사 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물론 7.4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이산가족 만남 등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굵직한 일도 있었지만 서로를 마주보면서도 건너갈 수 없는 특성상 판문점은 오랜 세월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은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타인에 대한 한국인의 관용과 포용력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수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용과 포용력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BC 방송이 전 세계 27개국 1만 9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 글로벌 서베이에 따르면 배경과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관용적이냐 하는 질문에 20%만 매우 관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27개국 가운데 26위에 머문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 46%가 관용적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난민을 포용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캐나다가 74%로 1위를 지켰고 최하위는 16%를 기록한 헝가리가 차지했습니다. 다양성 포용력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수를 포용하는 마음뿐 아니라 250만 다문화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박수아입니다. 지난 28일 한국 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2018 찾아가는 무지개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다문화 TVM이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이 주최하는 2018 희망의 친구들 찾아가는 무지개 축제가 지난 28일 의정부 곤제근린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무지개 축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난민 가정을 포함한 이주 다문화 아동과 부모 200여 명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축제를 공동 주관하고 후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해피무브 글로벌 청소년 봉사단원이 아이들의 체험과 놀이를 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면서 친구가 되면 인종차별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노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과 함께 이 넓은 또 야외 공간에서 마음껏 신나게 뛰어놀면서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사는 우리같이 신나게 컬러풀, 조이풀, 원더풀을 주제로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축제를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놀라운 세상을 같이 만들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돕는 만들기 체험 부스와 세계 각국 전통 놀이 부스가 설치됐으며 아이들은 피부색, 언어, 국적을 떠나 한마음으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놀고 게임도 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나들이를 통해 신이 난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은 거의 별로 놀 시간 없는데 이렇게 놀 시간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저는.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만드는 무지개처럼 아이들은 환한 미소로 어울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소외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다문화 TVN 뉴스 조현정입니다. 지난 29일 다문화인들을 위한 가요제가 수원 팔달문 시장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번 가요제에서는 작년보다 더 다양한 나라의 다문화인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박수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9일 팔달문 시장에서 제9회 다문화 가요제가 개최됐습니다. 시장의 주 고객인 다문화인들을 위해 열린 이번 가요제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필리핀 등 7개국 다문화인 16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팔달문 시장 상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팔달문 시장 상인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자리에 동참해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다양한 국내 가요를 선보인 참가팀 중 중국에서 온 정택분 씨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오늘 제 친구의 추천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상을 받을지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정말 너무 기뻐요. 대회를 주최해 주신 팔달문 시장 상인회 여러분들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많은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팔달문 다문화 가요제를 통해 다문화인들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공존해 나가야 할 구성원임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문화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다문화 TVN 뉴스 박수아입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TVN 뉴스 단신입니다. 한국의 엘시스테마를 꿈꾸는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이 광주에서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엘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 빈민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첼로와 바이올린 등 총 23명의 고려인 4세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광주 문화재단의 지도를 받아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김윤기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고려인 아이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증진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창단을 추진했다며 엘시스테마 새 모델이 될 이 프로그램에 많은 애정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사회연구소가 다문화인을 대변하고 직간접적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다문화 포럼 출범식을 오는 10일 CCMM 빌딩 12층에서 개최합니다. 한국다문화 포럼은 국내 최초 다문화 방송국인 다문화 TVM과 손을 잡고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문화인의 공존을 돕기 위한 공공정책 제안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 체육사업,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다양성 존중을 불러올 방송 후원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7일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과 어린이 40여 명을 초청해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답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형편이 어려워 여가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에게 봄나들이 형식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국립 5.18 민주묘지와 민주화 운동 기록관을 방문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민주화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외국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충남 서천군 지역 내의 이주 여성을 국립생태원 외국어 명예해설사로 양성해 이달부터 생태 해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해설사 양성은 지역 내 인력 고용으로 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적 기관으로서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무료 생태 체험 활동 지원을 비롯해 전국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 해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존만이 희망이다. 안녕하세요. 다문화TVM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다문화인을 위해서 바뀌어가는 법적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주민 여러분과 가족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3월 21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주 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주 여성 성폭력 피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주 여성 성폭력 실태 조사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의 주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한국어 부족. 둘째, 정보 부족. 셋째, 불법 체류 신고에 두려움이 있음을 판단하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제도를 점검,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진행되는 20개 다국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보 제공과 피해 신고를 지원합니다. 둘째, 출입국 관리 사무소별 지정된 인권 고충 상담관을 활용하여 인권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권익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 이주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 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 이주 여성이 체류 상태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 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신설합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 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 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결혼 이민자의 육아 현실과 어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친정 부모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자녀 양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목적과 달리 손주 양육에서 벗어나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는 엄정한 조치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주민과 자녀 양육 관련 대통령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3월 22일 베트남 동포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늦게야 알게 되어 전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 등 한 베트남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한배 가정이 양국을 이어주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 이들의 2세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주민 여러분, 한배 동포 간담회지만 대한민국 모든 이주민을 향한 관심입니다. 우리 모두 발전하는 정책에 기대를 갖고 희망찬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나라별 특색이 있는 장기자랑과 알뜰 장터, 행운권 추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과 문의는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부의 날 행사 부부톡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사랑톡과 행복톡, 기쁨톡의 주제로 작은 결혼식이 이루어지며 부부관계 증진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2회 여성 농업인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 공모전은
여성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소소한 일상, 귀농과 청년 여성 농업인의 고군 분투기, 다문화 여성의 농촌 생활 적응기를 주제로 한 수기를 공모받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